안녕하세요 여러분, 풀입니다. 촬영된 이미지의 주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네팅 효과를 사용하곤 합니다. 비네팅 효과를 주게 되면 산만했던 이미지의 집중도를 더욱 높여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비네팅 효과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에 커브를 활용을 해서 비네팅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커브를 실행을 해주고요. 자, 이 커브를 조정할 수 있는 속성 패널은 조정을 하지 않고, 자, 이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 설정을 멀티플라이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고요. 자, 이 멀티플라이 모드는 블렌드가 되는 레이어와 베이스가 되는 레이어에 각 채널 값이 곱해져서 색상이 좀 더 진하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좀 어둡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툴바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색상은 블랙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의 스타일을 하드라운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모드는 노말로, 오파시티와 플로우 값은 각각 100%로 두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면, 자, 이 클릭한 부분은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게 되죠. 자, 이미지를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T, 맥 사용자는 커맨드 T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실행을 해주신 상태로, 자, 이 클릭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비네팅 효과의 모양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이미지에서 모델이 약간 벽에 기대져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있는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델에 맞춰서 이 브러쉬를 모양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주시면 트랜스폼의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디스토트를 선택을 해서 이 포인트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와프를 이번에는 실행을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의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경계 부분을 보면 굉장히 칼로 오려낸 듯한 모양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속성 패널을 열어서 이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중간에 보시면 패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패드 값의 정도는 여러분께서 이 부드러운 범위를 직접 정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속성 패널이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자, 이 프로퍼티스를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속성창을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비네팅 효과가 적용은 됐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비네팅 효과가 아래 레이어의 이 밝은 부분들, 자, 이렇게 창가나,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래 레이어와 혼합이 된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레이어를 혼합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죠. 자, 블렌드 if를 실행을 해주는 건데요.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활성화 해주고요. 아래에 보시면 블렌드 if 섹션에서, 자, 지금 아래의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언더라인 레이어의 밝은 부분의 슬라이더를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아래 레이어의 밝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옮겼던 슬라이더를 Alt나 맥 사용자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고, 자, 이 경계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서 아래 레이어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혼합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블렌드 if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상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렌드 i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 적용 전과 적용 후, 자,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이 설정 값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자, 이 오파시티를 조금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쭉 드래그를 해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 보신 다음에 값은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65 정도로
설정을 우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용 전, 적용 후. 자,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자, 그런데 비네팅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 어두운 부분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이 모델 부분이 굉장히 밋밋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부분을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있는 형태로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용됐던 이 비네팅 효과의 커브 레이어를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하나 복사를 더 해주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이 커브 레이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면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조정했던 값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 모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델의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네팅 효과가 적용됐던 부분에 이 스크린 효과가 적용이 됐죠. 자, 그거는 아래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 영역이 아래 레이어와 동일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I, 맥 사용자는 커맨드 I를 눌러서 자, 이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모델에 이 스크린 모드가 적용되게 되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이 커브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 커브를 설정할 수 있게끔 속성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 중간 영역의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 클릭한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자, 밝아진 상태에서의 대비층을 조금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해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모델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대비층은 그대로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조금 더 강조를 해줄 수 있게 됐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T, 맥 사용자는 커맨드 T를 눌러서 이 밝은 부분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이 모델 부분도 조금 더 밝아졌고요. 대비도 조금 증가가 됐고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비네팅 효과를 줬던 부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이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은 습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리터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생길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작업이 끝난 뒤에 또다시 재수정을 할 때 이 레이어를 찾을 경우에 이름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정해 주시는 것은 습관을 해주시면 추후에 레이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선택된 부분과 그 아래에 효과를 적용했던 레이어를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을 하고 컨트롤 G, 맥 사용자는 커맨드 G를 눌러서 자, 이렇게 그룹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룹의 이름도 비네팅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효과가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이 더 필요하다. 자, 아래 레이어보다 너무 표현이 과하게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지금 그룹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오파시티를 쭉 줄이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는 한 80%로 놓고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전, 적용 후. 커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미지에 좀 더 집중되는 이미지로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에 카메라 라우 필터를 활용해서 비네팅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 라우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컨트롤 J, 맥 사용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 복사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레이어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팝업 창을 실행을 해주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레이어를 변경을 해준 상태에서 자, 필터에 들어가셔서 카메라 라우 필터를 클릭해서 카메라 라우 필터를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FX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자, 두 가지의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섹션이 있는데요. 자, 상위에 있는 부분은 노이즈 효과를 줄 수 있는 이펙트고요. 아래에 보시면 비네팅 효과를 줄 수가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어마운트 부분의 슬라이더를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자, 자동으로 이렇게 주변부가 비네팅 효과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보시면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던 옵션들이 이 어마운트 부분을 조정을 했더니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옵션들을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비네팅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미드 포인트 같은 부분은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자,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자, 요 테두리만 이렇게 적용되게 자, 비네팅 효과의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값을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라운드니스 부분은 자, 우선 패더 값을 이렇게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니스 부분은 이렇게 포인트를 왼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사각 모양의 이 라운드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비네팅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정원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니스 부분은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는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형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 패드 값을 조정을 해서 경계 부분을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비네팅 효과가 연출이 되겠죠. 자, 이 경계 부분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값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어마운트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비네팅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자, 맨 하단에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용 전에 이미지를 보면 자, 이 구름 부분이나 아니면 요 자갈이 있는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밝은 영역들이죠. 자, 이 부분을 비네팅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이 하이라이트 부분의 슬라이더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이 비네팅 효과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값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의 슬라이더를 조정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비네팅 효과를 유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이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하이라이트 프라이오리티라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밑에는 컬러 프라이오리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페인트 오버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하이라이트 프라이오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미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비네팅 효과가 지금처럼 보여주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컬러 프라이오리티 부분은 자, 만약에 잠깐 베이직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색상 값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에서 비네팅 효과를 주게 되면 자, 이 컬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비네팅 효과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컬러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페인트 오버레이 부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블랙과 자,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비네팅 효과를 주도록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하이라이트 프라이오리티 스타일이 조금 더 비네팅 효과를 주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스타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비네팅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카메라 라우 필터를 활용해서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비네팅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줬던 이유는 여러분께서 지금 비네팅 효과를 적용한 상태에서 다시 만약에 재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자, 이 스마트 필터 내에 이 카메라 라우 필터가 포함되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카메라 라우 필터를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자, 언제든지 돌아가서 이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레이어에 적용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을 우선 적용값을 다 없애주고요. 자, 이번에 카메라 라우 필터 내에서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라우 필터의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들이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브러쉬 툴도 있고요. 자, 이 그라듀에이티드 필터도 있고, 자, 레디어 필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비네팅 효과를 한번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라듀에이티드 필터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냥 그라디언트라고 할게요. 자, 이미지를 좀 줄여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왼쪽의 빈 공간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색 점선과 붉은 점선이 보이시게 되고요. 이 가운데는 또 이렇게 검은 점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검은 점선 부분을 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는 이 값을 적용을 했을 때 이 녹색 점선을 기준으로 이 왼쪽의 부분은 지금 설정된 값이 100%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점선을 기준으로 붉은 점선까지는 이 그라디언트의 폭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점선과 녹색 점선의 이 범위가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검은색의 점선은 이 적용된 필터의 중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의 점과 이 붉은 색상의 점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각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폭도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붉은색의 점도 클릭을 해서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라디언트의 폭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의 범위를 저는 지금 한 요 정도까지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툴들을 활용을 할 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설정 값들이 이전에 설정했던 값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디폴트 값으로 되돌려 주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에 이 선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중간에 Reset Local Collection Settings라고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모든 설정 값들이 디폴트 값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로 범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 익스포저 부분을, 이 노출 부분을요, 클릭을 해서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이 범위 내에 그라디언트가 생성이 되면서 이 노출 값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비네팅 효과를 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반대 부분도 빈 부분을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전에 적용됐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의 부분의 값과 동일하게 이 값을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도 이렇게 값을 똑같이, 그 다음에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아래의 부분은 이 붉은 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범위를 다시 좀 지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상위 부분도 폭을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각각의 값을 변경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이 점들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점선을 클릭을 해도 이 그라디언트가 선택이 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값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값을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 어렵지 않게 비네팅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왼쪽 상단에 레디얼 필터를 클릭을 해서 이번엔 모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보여줄 수 있게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의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원형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녹색 점이 보이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 원형을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전에 효과가 적용됐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익스포저의 부분의 값을 자, 클릭을 해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밝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좀 더 밝아지면서
모델이 좀 더 집중되는 이미지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원형의 범위를 좀 다시 지정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각 포인트 부분에 90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 보시면 이렇게 양 사이드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아무 포인트나 눌러준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포인트 하나만 이렇게 이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값만큼을 적용을 해주신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각도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값을 여러분께서 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되는데, OK를 눌러주기 전에 그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이 원형의 패드 값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보시면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가 있는데, 지금 인사이더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형의 안쪽에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웃사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 원형의 바깥쪽으로 지금 적용된 값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델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 인사이드 부분을 클릭을 해서 모드를 좀 더 밝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요. 조금 더 밝게 해줄까요? 이번엔 모델의 컨트라스트 부분도 조금 더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비네팅 효과를 어렵지 않게 줄 수가 있게 되고요. 다시 카메라 라우 필터를 더블 클릭해서 카메라 라우 필터를 다시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정했던 값 툴에 다시 들어가서요. 이번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클리어 올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레디얼 필터도 적용했던 값을 이 클리어 올을 눌려서 클릭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브러쉬 툴을 활용을 해서 이 비네팅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이미지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옵션들 중에 아래에 보시면 이 브러쉬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이즈는 당연히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패드 값은 0으로 놓게 되면 이 점선과 실선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요. 이 부분을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점선과 실선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브러쉬의 하드니스 값을 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플로우 값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플로우 값은 어떤 값을 적용했을 때 브러쉬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어떤 값을 적용할 때 그 값이 뿌려지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덴시티 부분은 효과를 적용했을 때의 값을 0으로 놓게 되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로 놔야 이 설정했던 값이 100%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100%로 놓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비네팅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값을 익스포저를 우선 어둡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 컨트라스트 값은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칠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용한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적용 전과 적용 후, 브러쉬 지금 익스포저 값을 요만큼 적용한 값이 지금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 설정됐던 방금 전에 핀을 선택을 다시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값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로 두고요. 이번엔 New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브러쉬를 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둡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툴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전의 값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익스포저 값을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컨트라스트를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이렇게 브러쉬 툴을 활용해서도
카메라 라우 필터 내에서 비네팅 효과를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적용 전과 적용 후. 자, 이렇게 카메라 라우 필터 내에서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비네팅 효과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적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활용해 보시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미지의 주제를 조금 더 집중된 이미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었고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